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아내를 위한 여보, 기획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걸? 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주제를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의 발표를 준비하고 또 발표를 실제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 그리고 다른 저희 뭐 벤더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과 협업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저희 아내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데 발표 준비를 자체를 너무 힘들어 해요. 이제 타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 이제 저한테는 어 제가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또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노하우들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해서 이거는 아내에게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대로 알려주려고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를 만드는 데의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뭐 퀄리티는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는데 한 30분, 자료 수집하는데 한 15분,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파일 만드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고, 지금 녹화를 처음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길 수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중간에 1부와 2부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기대할 수 있는 아웃컴 다 보고 나시면 여러분들의 청중들을 설득하고 어, 더 로지컬하고 더 흐름 있는 슬라이드 셋을 가지고 관객들을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생길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질 거고 지금보다 그리고 노력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덜 들여도 슬라이드 셋을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를 세이브를 해서 전체적인 준비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걸 즐길 수 있을 거다, 더 재밌을 거야 라는 이야기로 제가 결과물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에서 다룰 내용은 기획하는 순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내서 발표를 하는 그 전체 과정을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사전적인 의미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야겠죠? 아이디어를 짜내는 아이디에이션, 그리고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옮겨 담는 PPT 작업, 그리고 발표를 하는 그 연습 작업으로 나뉘는데 제가 1부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1부와 2부를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기획하는 순서, Flow of the Planning인데 일단은 업무가 생기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 말씀을 드리고 기획에 도움이 되는 툴, 사람은 연장을 사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툴들을 사용하면 이 기획에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를 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느냐? 데드라인. 데드라인은 이 과제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 과제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현재 시점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한번 역산을 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데드라인이 있으면 그 결과물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을 마일스톤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일스톤은 시금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큰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마일스톤에 대해서는 세부 작업들이 있는데
이 세부 작업을 통해야만 이 이정표, 마일스톤의 일들을 완성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부 작업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이 마일스톤을 만들어내기 위한 세부 작업들이 있으니까 이 세부 작업들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이 시간을 계산을 해보고 스윕 레인으로 배치한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체크리스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스윕 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툴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데드라인이 뭔가? 데드라인은 어떤 일을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거죠. 여기 사신이 점점 다가가고 있죠. 이 데드라인까지, 지금으로부터 데드라인까지 남아있는 시간, 즉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데드라인 일주일 뒤라고 해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 5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야 여유가 마지막에 생기겠죠. 그러면 이 마일스톤이 뭐고, 그리고 이게 왜 마일스톤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마일스톤은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발표, 프레젠테이션이니까 발표죠. 발표를 하기까지 거쳐가야 되는 거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거점들이 다 단계별로 완성이 되어야 전체 최종 결과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 개별의 이 완성도가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에 영향을 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1, 2, 3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3번 단계에서 뭔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가 좋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와 앞 슬라이드는 제가 잠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요. 이 슬라이드하고 이 슬라이드하고 내용, 여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는 똑같아요. 텍스트는 똑같은데 요거하고 요 다음 슬라이드, 요거하고 보시면은 차이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의 외부 선이에요. 어, 테두리 선 있냐 없냐인데, 여기 이거랑 그리고 얘랑 이 슬라이드의 차이는 이 그림이 하단에 위치하냐 아니면 우측에 위치하냐, 이런 차이가 되겠고요. 요 우측에 위치하는 이 그림하고 요 다음 그림은 이 테두리가 있냐 없냐인데,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은 테두리를 둘러주는 게 좀 더 선명도를 보여주기에 좋다라는 거하고, 위치는 이제 각각의 뭐 문장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배치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발표의 결과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잠깐 집어넣었어요. 자, 넘어가면 이 말씀드렸던 그런 이 마일스톤을 최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인데, 이 마일스톤을 각각 최대한 자세하게 나눠야 돼요. 최대한 자세하게. 정말 뭐 이런 것까지 나눠야 되냐라고 할 정도로 최대한 자세하게 나눠야 돼요. 예를 들면 자료를 조사하기가 아니라 이 자료를 어떤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사에서 찾아본다. 그 찾아봐야 되는 어떤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들의 종류들도 다 적어야 되고, 그 사이트들의 조사를 완성할 때마다 하나씩 했다, 완성했다, 완료했다라고 체크를 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품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절차를 순서대로 혹은 역순으로 상상을 해보면은 그 단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완성품의 결과물이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 완성품의 상태를 가정을 상상을 하고 그 상상한 상태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시간을 되돌려 보면은 각각 스텝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떠올리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혹은 반대의 순서로 한번 상상해 보면은 그 단계를 찾아내고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 단계를 결정을 한다고 데드라인까지 남은 시간을 각 마일스톤에 적절하게 배분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남아있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한 4일, 5일 남아있다라고 하고 마일스톤이 각자 한 5개가 나와있다라고 하면 단순한 계산으로는 한 개의 마일스톤을 하루에 완성하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산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각각의 마일스톤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각 마일스톤마다 걸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예상을 하되 어, 시, 어떤 일이든 간에 시간과 예산은 원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남은 시간을 각 마일스톤의 난이도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면 시간 관리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일스톤을 최대한 자세하게 쪼개고 그리고 그 중요한 이벤트들 간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연관관계를 파악하기에 되게 유용한 툴들을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하나는 피시본이라는 생선뼈이고 하나는 스윕레인이라는 수영장에 수영하는 줄이라는 소리인데 왜 그런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피시본 매트릭스인데 딱 보시면 생선이잖아요. 생선이고 꼬랑지고 생선뼈 다 이렇게 나오는데 발표하는 그 최종 결과물을 요 생선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생선 머리까지 가는데 걸리는 다양한 그런 마일스톤들, 이벤트들 뭐 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고 각 정리한 자료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되고 뭐 슬라이드로 남겨야 되고 이런 그런 각각의 과정들의 세부 단계들을 이렇게 다 적어서 정리하는 거를 피시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하면은 우측과 같은 모양이 돼요. 사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서치해가지고 예시로 가지고 온 거라 이런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 최종 결과물까지 가기 위해서 각각의 마일스톤을 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쪼개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로 정리한 부분이죠. 생선 뼈 모양이라서 피시본이고 생선 머리는 최종 결과물 그리고 큰 뼈는 각각의 마일스톤 그 큰 뼈 안에 작은 항목들은 마일스톤을 만들어내는 세부 작업들을 의미한다. 인 거고 그 다음에 스윕레인은 보시다시피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수영장인데 스윕레인은 이렇게 쭉쭉 뻗어 있잖아요. 결과까지 이렇게 쭉쭉 뻗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일스톤을 시간 순서대로 이 스윕레인, 이 수영장의 이 흐름을 시간의 흐름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간 순서대로 배치를 하고 이 마일스톤 간의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전체적인 플로우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 정리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이렇게 마일스톤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준비하는 발표죠. 발표를 이때 하려고 해요. 이거 다 같은 얘기인데 발표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보시면 이 일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이 B 일을 하지 않으면 C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C 단계로 넘어가야만 어떤 다른 일들을 해가지고 다시 뭐 슬라이드를 준비한다거나 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 다음에 B, B 다음에 C
이런 게 인과관계고요. 요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다가는 시간만 버리고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걸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했고요. 보시면 인과관계는 영어로 casual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각각의 마일스톤이나 세부 작업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 스윕 레인의 되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인과관계가 없는 것들은 동시에 시작할 수 있죠. A랑 B가 반드시 서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A가 없으면 B를 못하고 B가 없으면 A를 못하니까 동시에 할 수가 없는데, 인과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A를 하는데 B가 필요 없고 B를 하는데 A가 필요 없지만 최종 결과물에는 두 개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일들은 동시에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시작을 한다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과 프로젝트 관리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일들이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될 수 있는, 부탁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것도 요 단계에서 파악을 하면은 업무의 효율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 툴이 업무의 효율, 이 준비하는 과정을 굉장히 도와줄 수 있어요. 뭐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디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사실 이런 파워포인트도 툴의 일종인데, 이런 것들이 손에 익으면 굉장히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익히는데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런 툴들이 각각 개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요거를 에버노트, 포켓, 워크플로우라는 것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방에서 쓰는 툴들인데, 이런 툴들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잠깐 두었고요. 뒷페이지는 똑같은 내용인데 요 그림을 바꿨어요. 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쪽 슬라이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여성분이 조금 더 많다라고 하면 요 그림을 쓸 거고요. 남성분이 조금 더 많다고 하면 요 그림을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슬라이드 자체를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지우고 요 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하겠죠. 그래야 듣는 사람이 자기랑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니까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와이프가 톱질할 리는 없으니까 저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툴을 이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어플은 툴은 이 에버노트가 되겠습니다. 에버노트. 어마어마한 어플이고요. 이거는 이런 코끼리 모양인데, 이 코끼리가 사실은 한 번 본 것, 한 번 기억한 걸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 브랜드의 스토리는 한 번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유저의 기억을 도와줄 수 있는 메모장,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오래되기도 했고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메모랑 수집을 하는데 가장 좋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동기화도 굉장히 빠르고요. 검색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 빠졌는데, 윈도우를 사용을 하실 때 크롬 익스텐션을 써가지고 하시면은 인터넷 서치 중에 바로 그 페이지를 통째로 에버노트에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을 하시면서 태그를 먹여 놓으면 나중에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당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SR, 글자 인식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문서라든지 아니면 사진에 있는 그 텍스트가 아닌 이런 그래픽에서의 글자들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료 검색을 굉장히 용이하게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쓰는 툴들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뭔가 준비를 할 때, 발표를 준비하거나 어떤 슬라이드를 준비를 할 때, 혹은 다른 어떤 자료를 준비할 때더라도 관련 레퍼런스들이 얼마나 많고, 볼륨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는가. 이게 그 기획의 퀄리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 에버노트에다가 보이는 모든 관련 있는 관심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 놓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낸다면은 지금 하시는 그냥 원래 평상시대로 하던 그런 방법보다는 훨씬 더 결과물의 퀄리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포켓이라는 앱인데요. 이것도 역시 인터넷 그 브라우저인 크롬 익스텐션에다가 깔아가지고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깔면 크롬의 화면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 창에서 웹서핑을 하다가 거기 이 아이콘을 딱 눌러주면은 그 사이트 통째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뭐 온라인에서 뭐 앱에 들어가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쭉 볼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그 페이지 자체를 다운을 받은 다음에 뭐 비행기 타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가 되는 거고요. 아카이브 기능이 아주 강력해가지고 어, 그 사이트를 저장을 한 다음에 태그를 먹여 놓으면은 필요할 때마다 특정 태그를 가지고 저장된 자료들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웹서핑 중에 수입이 아니고 저장이 아주 빠르고 쉽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워크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영상을, 이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할 때 사용했던 툴이죠. 제가 글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영상을 찍거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거나 워크샵을 준비하거나 하여튼 뭘 하든 간에 제일 먼저 켜는 게 바로 이 워크플로이가 되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이는 윈도우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고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뭐 갤럭시나 다 설치가 되고요. 동기화가 텍스트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영상을 준비했던 이 플로우인데 이 텍스트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화가 굉장히 빠르고요. 하지만 검색도 태그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골뱅이 태그랑 해시태그 두 개 다 쓰실 수가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생각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막 적은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다트가 한 칸씩 들어가면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다트가 들어간 것들을 자유자재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뭐 얘를 떼다가 이렇게 옮겨도 되고 얘를 떼다가 상위로 올려도 되고 이게 자유로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 아이디에이션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요런 생각들을 자유자재로 옮기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툴들을 제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일부의 거의 마지막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포켓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서치할 때 일단 모을 때 보고 이거 나중에 봐야지 하면서 할 때 쓰는 게 이 포켓이고요. 그 다음에 태그는 막 수집만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 태그 꼭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허락될 때는 뭐 비행기에서라든지 다시 돌아오면서 정리를 한다. 이때 포켓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버노트인데 이 에버노트는 포켓에서 정리한 자료들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할 때 그리고 이런 정리된 생각들은 에버노트에다가 문장으로 완성된 형태로 적어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소스들을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태그를 적어서 검색을 용이하게 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두 과정을 거쳐서 수집되고 정리된 자료들을 아이디어들을 구조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자료가 어떤 순서에 배치되고 그 밑에 어떤 레퍼런스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이 워커플로우를 쓰고
편집이라든지 배치를 막 해보면서 생각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뱅이라든지 아니면 해시태그를 사용을 해서 나중에 검색의 용이성을 높여 놓습니다. 아이데이션. 요까지를 1부로 하고 여기부터는 2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와 3부까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3부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